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시간, 인간관계 탐구 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분명 간단한 약속을 정하거나 사소한 의견을 나누는 것뿐인데 어느새 격렬한 논쟁으로 번지고 결국엔 깊은 상처와 공허함만 남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대체 왜 이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을까? 수없이 되뇌어 보지만 그 이유는 안개 속처럼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안개의 정체를 함께 걷어내 보려고 합니다. 유독 어떤 사람과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소통이 불가능한지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7가지 심리적 원인을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로 힘들어하고 있는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명쾌한 통찰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이해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인생의 방향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는 3분의 현명한 인생 멘토가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제 생각의 틀을 깨고 저 자신과 삶을 더 성숙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죠. 그중 한 분께서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보게, 인간관계라는 거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다네. 그러면서 그분은 건강한 관계의 기본 원칙들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나와 다른 점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 특히 갈등의 순간에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황금률, 즉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마음. 사실 이 원칙들은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이야기들입니다. 복잡할 것이 전혀 없죠. 하지만 이 모든 단순하고 상식적인 원칙들이 무참히 깨져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애적 성향, 즉 나르시시즘이 매우 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모든 규칙들은 그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창문 밖으로 내던져집니다. 아마 여러 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도저히 이 사람과는 대화가 안 돼. 내 말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마치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결국 폭발이나 다툼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저 다음 주 일정을 조율하려는 사소한 대화였을 뿐인데 어느새 상대방은 당신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 분노는 어디서 온 걸까? 당신은 혼란에 빠집니다. 혹은 당신의 생각이나 취향,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상대는 당신을 바보 취급하거나 당신의 생각을 뜯어고치려 듭니다. 그저 내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려지니 빠지게 되죠. 갈등이 생겼을 때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교환하며 해결책을 찾고 싶다는 희망은 또 어떻습니까? 그 희망은 곧 상대방의 일방적인 분노 표출과 비난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끝난 뒤 당신은 지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터무니없어. 비상식적이야. 건강한 관계는 몇 가지 기본적인 태도를 전제로 합니다. 나에게 나만의 생각이 있듯이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생각이 있다는 것.
내가 살아온 배경과 경험이 소중하듯 당신의 그것 역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것.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만큼 나 또한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 이처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간을 내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에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가로막는 수많은 심리적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통제하기 어려운 이 내면의 소용돌이 때문에 당신과의 의미 있는 교감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말이 그들에게 닿지 않는지, 그들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7가지 이유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그들은 수십 년 된 낡은 규범에 갇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마치 과거의 시간에 멈춰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판단 기준은 아주 오래전에 형성된 가족 내의 규칙, 특정 종교적 신념, 혹은 과거의 성공 경험 같은 낡은 규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내가 예전에 해봐서 아는데 이게 정답이야 와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죠. 때로는 그 낡은 규범에 대한 극심한 반발심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순응이든 반항이든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관점이나 다른 방식을 제안하면 그들은 이를 자신들이 지켜온 굳건한 성벽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믿기 때문에 당신이 제시하는 복잡하고 새로운 정보들을 혼란스러운 잡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두 번째 이유, 그들은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고 오만해 보이지만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은 끊임없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자신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무리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지? 마치 보이지 않는 서열 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강박적으로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그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대안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것을 동등한 의견 교환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신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우월한가 를 가리는 경쟁으로 즉시 전환시켜버립니다. 그들에게 관계는 평등한 협력이 아니라 이아래를 나누는 치열한 서열 게임일 뿐입니다. 세 번째 이유, 그들의 자아상은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내적 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대신 그들의 자존감은 전적으로 타인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외부 연료를 통해 유지됩니다. 즉, 당신은 그들의 자존감을 지탱해주는 소품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 인상까지도 통제해야만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올바르게 생각해 주어야만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서로 다른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하면 그들은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이 정해놓은 예측 가능한 틀 안에 가둬두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 모호하고 복잡한 존재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네 번째 이유, 그들은 당신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앞서 말한 불안감과 외부 의존성은 역설적으로 극단적인 우월감으로 나타납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타인을 통제해야 하는 피로감에 지친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제는 분명히 알겠지?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는 걸. 그들은 자신의 의견이 더 합리적이고 자신의 취향이 더 세련되었으며 자신의 해석이 더 정확하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만의 생각과 주장을 펼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 말에 따르지 않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내 방식이 월등히 우수한데 만약 당신이 끝까지 자신의 고유성을 지키려 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자신보다 열등하고 골칫덩어리일 뿐이라고 낙인 찍어버립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당신은 우월한 자신을 빛내주는 열등한 조연의 역할을 맡아야만 합니다. 5번째 이유, 그들의 세계에는 신뢰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을 진심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위험한 일입니다. 내 속마음을 보여주면 상대는 분명 그것을 짓밟고 이용할 거야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며 사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깊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타인의 내면을 마주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당신과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6번째 이유, 그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기이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신과의 관계에서 차이점이나 갈등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공격이라고 해석합니다. 내가 지금 나를 비난하려고 이러는 거지?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실은 자신이 당신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사실을 정반대로 인식하여 당신이 자신을 억압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해자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나 좀 그만 괴롭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당신은 그저 마트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도 그들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거대한 공격으로 부풀려 당신을 가해자로, 자신을 무고한 피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유.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지독한 자기 혐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생에 걸쳐 가짜 자기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항상 옳고 유능하며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 이런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고 제안하는 순간 그 가면에는 균열이 생깁니다. 그 말은 즉, 어쩌면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내면에는 스스로도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결점 많고 불완전한 진짜 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패, 약점, 부족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자기 안에 그 나약한 모습을 경멸하기에 그 어떤 것도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결국 당신이 우리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이제 그 가면을 벗고 너의 혐오스러운 진짜 모습을 드러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생각해보니 내게도 개선할 점이 있는 것 같아. 좋은 의견이 있다면 기꺼이 들어볼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혹은 상황을 보는 데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지. 당신의 시각이 궁금하네와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이유들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극심한 불안정감과 낮은 자존감이라는 내면의 혼돈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돈을 마주할 겸손함과 용기가 없기에 타인을 강력하게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지키려고 합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모두 통제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삶도 안전하고 완벽하게 통제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들에게 아주 작은 다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세계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맙니다.
이제 다시 처음에 그 생각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사람과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 만약 이 생각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성을 잃고 폭주할 때도 나는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관계가 가진 심각한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상대방에 대한 나의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의향이 있는가? 그리고 이토록 건강하지 않은 사람과의 교류를 최소화할 용기가 있는가?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 소통할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과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내면으로부터 철저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 역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는 그들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 대신 당신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보살피는 데 집중할 때입니다. 당신의 삶의 평화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에게서